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즈 정세 분석의 추구길입니다. 중국의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이 미국과 중국 간 기술 냉전의 최전선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사용을 전면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미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되어서 영국에서도 틱톡의 보안 우려를 이유로 이 정부의 모든 장치에서 사용이 금지가 됐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12일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틱톡은 이 데이터를 중국에 보관하거나 베이징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지만 이 중국의 정보법이 당국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공해 줘야 된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는 틱톡의 모든 개인정보 데이터가 중국 공산당 정부에 유출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을 통해서 미국인의 민감한 데이터가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 바이든 행정부도 의회에 틱톡 등을 다루기 위한 더 많은 법적 권한을 정부에 부여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미국의 상원 정보위원장인 마크 워너 민주당 의원은 존 슌 공화당 상원 의원하고 같이 이 법안 발의도 준비 중입니다. 워너 위원장은 전날 팍스뉴스하고 인터뷰에서 미국에 들어온 외국 기술과 관련해서 필요하면 이를 확실히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 틱톡이 중국의 선전도구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고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가 넘어가는 통로가 될 수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제한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스는 이 바이든 행정부의 틱톡 관련 입장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에는 이 국가안보 관련 우려에 대해서 틱톡 측과 비공개 협의를 진행했지만 공화당을 중심으로 틱톡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또 비판도 이어지면서 바이든 행정부 역시 틱톡 차단 전쟁에 가세하게 되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 워너 의원 초안에는 미국인에 관한 데이터 보안 위험을 포함한 서비스 조사 능력을 미 상무부에 부여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렇게 뉴욕타임스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지난 2월 27일 연방정부 전 기관에 30일 내에 모든 장비와 시스템에서 틱톡을 삭제하라 이런 지침을 발표했었습니다. 이런 미국의 지침에 캐나다와 일본, 유럽 의회 등도 정부 공용기기의 틱톡 퇴출 흐름에 동참했습니다. 틱톡 모의사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의 틱톡 사용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10일 틱톡의 전 관리자가 의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미국 내에 1억 명 이상의 틱톡 사용자 정보가 중국 공산당 정부에 유출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 동영상 추천 알고리즘과 사용자 데이터를 결합해서 스파이 활동에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해서 충격을 줬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보복을 두려워해서 익명을 요구한 전 틱톡 직원은 또 중국 당국이 원한다면 미국의 틱톡 사용자들의 뉴스 성향이나 동영상 노출 등을 왜곡해서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라고 증언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공산당 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미국의 틱톡 사용자 1억 명 이상의 생각을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이를 통해서 여론 왜곡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는 판단이기 때문에 미국 정가를 깜짝 놀라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중국이 소유한 빅테크 기업들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 정부가 서방 세계의 개인정보들을 빼나갈 수 있다는 우려는 미중 갈등을 더욱더 첨예하게 만들면서 모든 전선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내에서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이 뭐냐면 중국산 대형 크레인입니다. 미 안보 담당 부서가 지금 미국 전역의 항구에서 사용하는 이 중국산 대형 크레인을 잠재적인 스파이 도구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5일 미 안보 당국자들은 미군도 많이 이용하는 항구들에 다수 배치된 중국 상하이 전화 중공업, ZPMC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크레인을 트로이의 목마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미국 항구에서 조업하는 중국산 컨테이너 크레인이 스파이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제기돼서 미국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배에서 항만으로 컨테이너를 내리거나 배 컨테이너를 실을 때 쓰는 ZPMC 대형 크레인에는 컨테이너 출처와 목적지를 추적하는 정교한 센서가 달려 있는데 전 세계에서 펼쳐지는 미국 작전 지원을 위해서 국내외로 선적되는 화물 정보를 중국이 파악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의 진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윌리엄 에반이나 전 미국 국가방첩안보센터 국장은 월스트리트저널에 중국이 크레인을 원격 조종해서 화물 운송을 결함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크레인은 제2의 화웨이, 그러니까 중국 통신장비 업체를 말하는 거죠. 화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간첩 활동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시장에서 퇴출하고 있는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를 이 크레인에 빗댄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항만 크레인 사업을 비밀 정보 수집을 감출 수 있는 합법적인 사업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 안보당국은 이 상하이 진화 중공업으로 불리는 이 기업 ZPMC의 대형 크레인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 ZPMC는 현재 전 세계 크레인 시장이 70%를 차지하면서 약 100개 국가의 장비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협업을 해서 이 데이터 실시간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글로벌 항만 자동화 사업의 선두주자가 됐습니다. 더더욱 미군이 이용하는 버지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또 메릴랜드 같은 항구에 최근 2년간 이 ZPMC 크레인이 새로 다수 들어와서 연방수사국, 그러니까 FBI 등에서 우려가 커졌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문제는 중국군이 원격으로 이 ZPMC 크레인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의 물류망을 교란하는데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이 문제 논의에 관여를 했다는 이 전직 관리 숀 프랭키는 이 중국군이 크레인에 접근할 수 있다면 해군을 동원하지 않고도 미국 항구들을 폐쇄시킬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국방정보, 그러니까 DIA도 2021년 중국이 항구 운영도 마비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중국이 항만 물동량을 결함하거나 군사장비 하역 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한 송하이량 당시 ZPMC 회장은 2017년 마이크로소프트사하고 협업을 할 때 홈페이지에 게시된 동영상에서 상하이 본사 사무실을 통해서 모든 크레인을 모니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ZPMC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주창한 1:1로 사업의 주요 계약자인 중국 국영기업, 그러니까 중국 교통건설의 자회사라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하는 것이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 내용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일부 안보 당국자들은 이 ZPMC 크레인을 트로이 목마에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저널은 밝히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그리스군이 대형 목마를 타고 트로이 성에 침투한 것처럼 이 대형 크레인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하는 취지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주미 중국 대사관 관계자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중국과의 무역과 경제 협력을 방해하려는 피망상적인 시도라 그러면서 이 중국 위협론은 무책임하고 미국에도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 의회는 지난해 12월 국방수권법 NDAA를 통과시키면서 해외에서 제조된 크레인이 미국 항구의 사이버 안보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올해 연말까지 만들라라고 교통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이 카를로스 히메네스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해 미국이 더는 중국산 크레인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미국 내 몇몇 항구는 ZPMC 크레인 소프트웨어를 스위스 ABB 소프트웨어로 교체를 했고 조지아주 서베너 항 등은 핀란드 기업인 코네 크레인 제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중국 교통건설의 5개 사업부가 중국군 관련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2020년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산 크레인의 안보 위협 가능성은 여러 기관에서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중국의 해외 스파이 활동은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미인계, 내부 협조자 같은 휴민트라고 그러죠. 이 휴민트, 그러니까 사람을 활용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젠 첨단 장비를 활용하는 테킨트가 보편화됐습니다. 또 시긴트라고 그러죠. 신호정보 탐지도 그중 하나인데 시긴트는 레이더 신호 등 전파를 잡아서 정보를 수집하는 엘린트하고 또 전화 도청, 또 감청, 또 이메일, 팩스를 탐지하는 코민트로 나뉩니다. 이와는 별개로 공공기관,
국제기구, 언론사 등이 공개한 자료와 기사 등을 정밀 분석해서 정보를 추정하는 또 추출하는 오신트도 있습니다. 자, 이런 스파이 활동에 관한 한 중국은 매우 앞서 있습니다. 영국 정보기관인 MI5의 켄 맥컬럼 국장은 지난해 9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의 스파이 활동이 게임 체인저가 됐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번에 보도한 내용은 이 중국의 스파이 활동이 그야말로 치밀하고 동시에 무서울 정도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해외 각국에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게 됐다는 소식도 있었죠. 과연 중국의 스파이망 운영은 어디까지일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와이템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